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정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이제는 그 대한축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체육계 비리 조사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축구협회에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련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에 따라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남용, 또 절차적 하자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그 스포츠윤리센터는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2월에 해임된 뒤에 외국인 감독을 알아보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국내 감독을 선임한 점,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에 생각이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뀐 점, 또 협회가 올해부터 정부 유관 기관에 포함돼서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모두 이제 그 스포츠 윤리센터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까지 이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그냥 지켜보았지만은 지금 뭐 사회 여론이라든가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니까 할 수 없이 그 문체부의 권한 내에서 조처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나오더라도 개선을 권고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스포츠 단체에 대해서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철저하게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그 국가올림픽위원회라든가 이런 그 스포츠에 대해서 그 어떤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올림픽에 출전도 못하게 합니다. IOC 회원에 가입된 국가에 대해서 많은 그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이건 축구는 FIFA에서도 철저하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섣불리 그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큰 이 자율성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걸 조사하겠다니까 축구협회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월드컵 진출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축구협회가 그렇게 얘기할 지금 때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박주호 이 전력강화위원이 자기가 홍명보 감독이 그 대표 감독으로 선임될 때 자기는 몰랐다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그 폭로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갖다 서약을 갖다 어겼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축구협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그 얘기를 듣고 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요, 어젠가요 뭐 갑작스럽게 그걸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비밀 유지 각서, 비밀 유지를 어겼기 때문에 그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러니까 자꾸만 이런 가짜 뉴스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게 좀 아주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비밀리에 합니까? 그 전에 허정무 감독이 대표 감독할 때요, 그때 전 기억납니다. 공개 토론으로 해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축구협회가 크리스만 감독이 그만두고 나서 5개월 동안 말이죠, 전력강화위원을 선임해서 거기서 뭐 외국인 감독이나 내국인 감독, 여하튼 뭐 맨 처음에 아마 외국인 감독을 이 크린스만 감독 이후에 북중미 월드컵
까지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갑작스럽게 하여튼 홍명보 감독으로 결국은 그 이 감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말이죠. 그리고 박주호 이제 그 전용위원이 자기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 자기는 몰랐고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는 걸 갖다가 그 자기의 유튜브를 통해서 밝히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성 그 이 지금 정부 현대 디렉터잖아요. 박지성 그 이 디렉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 그 감독까지도 대한축구협회의 그 이 전용 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홍명보 감독이 대표 감독으로 선임될 때에 그 공정하지 못한 점을 갖다가 지적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영표, 뭐 이천수, 뭐 이동국, 조원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그 선수들은 다 그 축구협회에 그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단 말이죠. 자, 이것이 과연 말이죠. 우리나라 축구 그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뭐 그 이 시민단체인 민생 그 이 뭐 대책위원회 그 민생대책위원회가 또 뭐 정몽규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이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이건 뭐 아주 이런 거는 우리나라 스포츠사상 그 대표 감독 선임에 따른 이런 그 이 후폭풍은요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과연 홍명보 감독이 자기도 대표 감독으로 선임되기 전에 자기 이름이 그 거론될 때마다 자기는 절대 국가대표 감독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난 5일에 이임생 이 총괄이사 그리고 이제 정혜성 그 전력 강화위원장이 전격 그만두면서 그 역할을 맡고 결국은 홍명보 전 울산현대 그 감독을 설득시켜서 결국은 감독이 된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것이 보면은 투명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런 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이 투명하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이란 말이죠. 자, 홍명보 감독도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난 7월 13일이죠. 13일에 저한테 전화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고민이 됐었기 때문에 저한테 아마 고언을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7월 15일 감독으로 선임이 되고 나서 유럽으로 가서 자기가 외국인 코치 2명을 좀 뽑기 위해서 좀 유럽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유럽으로 출장을 가게 되니까 가서 어차피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주장이고 거기 이강인 선수라든가 뭐 김민재 선수라든가 황희찬 같은 선수들을 만나고 오는 곳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를 갖다 아마 만나는 것 같은데요. 전 문제는 이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자기도 축구협회의 이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전용위원들이 박주호 정위원이 폭로했듯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뭐 축구인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대표 선수를 했던 동료 선수들도 지금 문제가 있고 대표 감독 자리에서 내려와 있다 이렇게 하는 환경인데 과연 홍명보 감독이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과연 감독 자리를 영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의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체육기자 하면서요
예, 과거에 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4강의 신화를 이룬 박정환 감독. 연세 드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83년에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4강을 이루고 나서 우리가 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부터 우리가 10번 연속 출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번 월드컵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박정환 감독이 84년 LA 올림픽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태릉 선수촌에서 그 선수들을 훈련하는데 박정환 감독이 원래부터 굉장히 이 훈련의 강도가 아주 그 힘들죠. 선수들 뭐 어떤 때는 뭐 그 요즘 말로는 체벌도 하고 그러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뭐 그때 당시에 최순원 하든가 변병주 뭐 이런 선수들 그때 5인 반족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박정 감독의 훈련이 너무 이 강훈련이다.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원 감독이 그때 그만뒀어요. 그때 박정원 감독은 저하고 이제 같이 졸업은 3년 선배가 됐어요. 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저한테 그렇게 이 문의해 왔을 때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결국은 박정원 감독이 그때 당시에 감독을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좀 납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홍명보 감독의 이 감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저는 홍명보 감독이 과연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 감독 자리를 계속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체육계에 몸담은 분들한테 조언을 부탁해 보면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졌어요. 홍명보 감독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필사즉생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뭐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55살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본인은 마지막 뭐 축구 인생이라고 얘기지만은 제가 보기엔요, 55살이 무슨 그렇게 마지막 축구 인생으로 봅니까? 아직 감독 지도자로서 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한번 홍명보 감독을 다시 신임하든지 아니면 다른 감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과연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뭐 흔히 비상대책위원회면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한축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럽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 스포츠상 아예 초유의 사건이고요. 홍명보 감독이 지금 유럽에 나가서 지금 코치 2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좀 만나서 여하튼 이것은 이제 모든 공은 홍명보 감독한테 넘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이 정말 자기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 뭐 진출은 쉽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시아 B조 3차 예선 지금 우리가 이라크라든가 뭐 팔레스타인, 요르단, 뭐 오만 뭐 이렇게 6개 팀이 있는데 우리보다는 전력이 떨어지죠. 굉장히 조 편성은 잘 돼 있는데 근데 축구라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완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홍명보 감독이 대표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명보 감독이 지혜를 모아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대한축구협회의 전력 강화 위원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월드컵 축구 뭐 11번 연속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그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